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올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온다. 2021년 3월 말을 기억하라. 향후 5년간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금 사도 호구되지 않는 아파트 어디 없을까? 지난 몇 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위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니까요.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니 실거주 한 채는 언제든 사야 한다고 권합니다. 아마 내 집 마련을 한 지 6년이 넘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하지만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 잔뜩 받아서 집을 마련한다면 하락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테니까요. 서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하락기가 오더라도 내 집이 떨어지는 것은 싫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집을 사고 싶다. 하락기에도 안전한 아파트는 어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몇 년 후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더라도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광섭님의 서울아파트 2급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21년 3월 말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정부 정책을 볼 때 향후 몇 년간 이보다 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은 없다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정확히는 올해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딱 2개월이 그 골든 타이밍입니다. 어째서 올해 3월 말이 향후 몇 년간 가장 안전한 매수 타이밍일까요? 그건 2020년 70 대책에서 나오는 양도세 중과 일시 면제 혜택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올해 5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2달 전인 3월 말에는 급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는 갑작스럽게 매도를 결정한 일부 투자자들의 물건이 시세 대비 초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하니 단기간에 많은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5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억한다면 최악의 주택 구입 시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5월 말까지 투자자들이 내놓은 급매는 다 정리될 것이고 그때까지 정리하지 못한 매물은 다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매가 다 사라지고 나면 기존 매물들은 호가를 올릴 것이고 이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미 분위기가 반전된 후에 높은 호가를 덥석 물 확률이 높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매라 해봤자 얼마나 싸겠냐. 이미 몇 년 전에 비해 두세 배 오른 가격인데 여기서 찔끔 내려간다고 해도 사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책은 올해 5월 말까지 엄청난 할인폭을 제시하는 매물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양도세가 추가 중과된다면 6월 이후부터는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팔아도 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6월 전에 급매로 던지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락기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락기로 예측하는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 4년 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1년에 최소 5%는 오를 것입니다. 정확히는 복리로 계산해야 하지만 편의상 단순 계산을 적용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는 앞으로
20%는 더 오른다는 뜻입니다. 3, 4년 후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조정될까요? 반토막 난다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제로 고점 대비 반 가격에 매도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일부 급매에 한정된 경우입니다. 금융위기급 위기라 하더라도 최대 30% 정도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 말까지 투자자들이 급매로 내놓는 아파트를 10% 저렴하게 산다면 2008년 금융위기급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 아파트는 절대로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하락기에 부동산 하락폭은 15%에서 20%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매수하더라도 통상적인 하락기에 대비한 안전 마진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무주택자가 2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저한테 연락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민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청약했는데 예비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청약 점수가 50점인데 10년 전에 집을 팔고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있었습니다. 예비 당첨된 아파트가 세대수도 작고 위치도 좋지 않다면서 포기하고 다른 청약을 기다릴까 아니면 그거라도 계약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지인은 앞으로 정부에서 역세권에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는데 그 물량을 기다리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계약분 물량이라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상 예비 추첨에 갔는데 혹시라도 1층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몇 년 전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데 지역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물어보니 예비 당첨된 택지지구는 세대수가 1만 세대 남짓이고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차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층이고 2층이고 간에 무조건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고 지하철도 없고 특별한 교통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1만 세대 규모의 택지지구인데다 주변 시세에 비교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점수를 보니 지인의 점수가 거의 턱걸이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인에게 정부가 앞으로 역세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민간 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 조합에서 과연 정부가 원하는 만큼 땅을 내어줄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경쟁률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높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로또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내 손에 들어온 떡을 먹어야 하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지인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 돈을 묶어두는 것을 싫어해서 그동안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집한 돈은 야금야금 까먹었고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로 수도권 외곽에 전세를 사는 입장이 된 것이죠. 올해 들어 저는 이 지인에게 시세 차익을 바라지 말고 살고 있는 근처의 아파트 중에서 최소한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권해왔습니다.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방어는 될 정도로 올라줄 테니까요. 네, 오늘은 박광섭 씨의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을 통해 향후 5년간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락기에도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지금 사서 몇 년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